페이지는 127쪽 지난 시간 지진했습니다. 그죠? 지진. 오늘 화산하고 수행평가에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서 다 받았죠? 네, 그거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든별 활동할 때 이제 하는 내용이요. 지진에 대한, 지진하고 화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화산. 기본적으로 좀 알아놔야 되니까. 첫 번째, 화산이란 무엇인가? 화산, 정의. 화산의 정의. 화산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이나 멘틀 윗부분에 있는 암석 덩어리 중에 일부가 녹아서 뭐가 되었다? 녹아서 지하에 있을 때의 상태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마그마가 가만히 있으면 화산이 아니고, 마그마가 어떤 압력에 의해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지표 밖으로 분출한 것을 뭐라고 한다? 화산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마그마는 지하 속에 있을 때는 액체, 고체, 기체 막 다 섞여 있는 거야. 됐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튀어나오고 나면, 뭐하고 나면? 튀어나오고 나면 기체는 기체대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은 흐르겠죠? 맞아? 그러면 일반적인 마그마 성분하고 달라집니다. 됐니? 약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용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된 현상을 우리는 화산이라고 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화산이 터지면 튀어나오는 물질을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한다?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화산 분출물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산 분출물은 크게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지표 밖으로 튀어나올 때 고체 상태로 튀어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녹아있다가 녹는 점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 밑으로 내려가는 놈도 있거든, 온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 튀어나올 때 고체가 돼서 튀어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를 모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쇠설류. 이렇게. 종류는, 화산 쇠설물의 종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제일 작은 거를 화산진, 먼지진자 써서 됐죠.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력, 집체만한 거를 화산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 중에 화산진과 화산재는 대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꽤나 길게 유지됩니다. 됐니? 좀 가벼워서 되게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고, 이게 지표에 어쨌든 깔아앉아서 퇴적이 되어서 암석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떠 있다가 어느 지역에 이제 쭉 깔아앉아가지고 얘가 쌓여서 뭐가 되었다? 암석이 되면 그 암석의 이름을 우리는 응회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응회암. 됐죠? 그 다음에 응회암은 이따가 뭐를 받게 되면, 풍화를 받아서 얘가 토양이 되면, 뭐가 되면, 암석은 풍화를 받으면 대부분 흙이 돼요. 토양이 되거든. 이 토양은 농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어떤 좋은 나쁜 대단히 좋은 땅이 돼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어떤 화산이 빵 터졌어. 됐어? 그 주변의 땅은 비옥해진다. 맞아 틀려? 맞긴 뭐 다 죽어. 알았어. 일단 다 죽어. 알겠나? 다 죽고 난 다음에 쌓여서 뭐가 쌓여서? 화산진이나 재가 쌓여서 굳어야 돼. 됐어? 그걸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응회암. 그 놈이 또 한참 있다 뭘 받아서? 풍화를 받아서 토양으로 바뀌면 그 지대는 논농사 짓기에 대단히 좋다 이런 얘기야. 됐나? 오래 걸립니까? 어? 오래 걸립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한 2만 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이 빵 터졌어. 됐어? 그걸 보면서 아 졸라 비옥한 땅이 생기겠구나 이지라 해봐야 어차피 내가 뒤지고 난 다음에 일이야. 알았어? 그러면 저런 땅이 있나? 있으니까 저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화산은 단시간적인 걸로 보자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니? 터지면 일단 다 뒤지는 거야. 터지기 직전에 약간 좋은 게 있어. 이용해 먹는 게 있어. 뭐? 우리 동네에 화산이 터질 것 같대. 그러니까 뭐? 온천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면. 맞아? 따뜻한 물이 되니까. 맞아? 또?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렇죠. 지열 발전을 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맞냐? 근데 그게 그렇게 이용해 먹더라도 빵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 일단은 그냥 초토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터져서 나오는 동안에 화산진이나 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화산은 하와이 근처에 지금 킬라우에 화산이라고 있죠. 그런 화산은 그냥 바닷물 위로 얘가 용암이 그냥 몽글몽글 솟아 올라와요. 샘 솟듯이. 그럼 올라오자마자 바닷물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 바로 굳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땅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됐니? 섬을 만들어요. 됐나? 그런 류는 바깥쪽으로 내뿜는 고체가 많다 적다. 적은 놈도 있고 어떤 화산은 어제가 그저께가 저 어디고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런 뉴스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뭐 터지면 다 뒤져 뭐 이거 이래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아서 공부를 할 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그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뜨는 게 뭡니까? 사망자가 바로 막 뜨죠. 됐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어떤 화산이 활동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그 화산이 터지고 나서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세대가 바뀌고 나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저런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예전에 터졌던 화산의 결과물로 응해암층이 토양으로 바뀐 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에서 난 쌀 중에 되게 유명한 거 많거든요. 고시카리, 케사쿠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쌀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토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쌀을 벼를 키우기에 좋은 미네랄들이 함량된 게 많기 때문입니다. 됐나? 뭐 그런 오늘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액체 상태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용암이라고 합니다. 됐나? 이건 뭐 별로 할 말 없어요. 됐니? 별로 할 말 없고. 세 번째, 무슨 상태인 것도 있다. 기체 상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모두 통틀어서 화산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화산가스. 주 성분은 제일 많은 게 누굴까? 제일 많은 게.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거는 누가 제일 많다? 수증기가 제일 많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 이산화탄소 등등등 있고 여기에 뭐 매캐한 냄새 같은 거 나는 거는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누구? 황화수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시험 문제에 다음은 조선시대에 어떤 화산이 터졌는 것에 대한 기록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됐니? 그래가지고 뭐래 돼 있어. 뭐 어떤 산 주변에 검은 먹구름처럼 가득 끼어 있는데 그 주변에 갔더니 달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 뭐 이딴 소리 나오잖아. 달걀 썩는 냄새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100%입니다. 누구? 황화수소 성분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됐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화산은, 잘 들어. 화산이 일단 터지면 이거 3개 중에 100% 나오는 거는 누구다? 100% 나오는 건 누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그마가 쭉 밀고 올라오다가 지표 그 뚫린 데 있지? 뚫린 데를 쓱 막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넘친다 안 넘친다? 안 넘치고 쓱 올라오다 치우는 놈도 있다 이 말이야. 됐어? 그 경우에도 뭐는 티 나오노? 기체는 티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기체는 막 미리 쭉쭉쭉쭉 뽑아서 나오고 있겠지? 됐나?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이 3개 중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는 거는 뭘까요? 가장 심한 거. 용암은 한 90% 이상은 이제 티 나온다고 봐야 돼. 용암하고 기체는. 됐어? 근데 누구는? 고체인 화산세설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산세설물이 나왔다라는 거는 화산도 2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 첫 번째 폭발력이 있어. 뭐가 있다고? 일단 화산이 분출한다 그러면 빠방 하고 터진 놈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하와이처럼 그냥 뭐 샘솟듯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 놈이 있죠. 그냥 폭발음도 없이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구르릉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쭉쭉 퍼져나가는 놈. 됐나? 그거는 뭐 때문에 결정되느냐 하면 마그마의 종류 때문에 결정돼요. 뭐 때문에? 마그마 종류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폭발형인 경우에 얘가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잘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화산이 터졌는데 화산진과 화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됐나?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뭐하고 뭐가 많이 나왔다고? 화산진과 화산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향후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 왜요? 제가 높은. 그렇죠. 화산진하고 재는 엔간하면 오랫동안 떠있다 그랬지. 그리고 분출 압력에 의해서 우리 1단원에서 대륙권, 뭐 성층권 이거 했었잖아. 우리 지구 시스템 할 때. 맞아? 뿜어내면은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여기서 포인트. 성층권은 안정, 불안정. 대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평상시에 안 움직이죠. 그러면 지상에서 뿜어 올린 화산지나 재가 성층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럼 어쨌거나 얘네들은 고체죠. 그럼 뭐를 차단한다?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화산진이나 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됐니? 두 번째, 다른 것보다도 화산가스가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 뭐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동네는 향후에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 H2O하고 CO2는 대표적으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뭐라고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그러면 향후에 지구 기온을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어느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됐나? 이 지역은 향후의 기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시오. 그러면 그냥 답을 쓰라고 했다면 이거는 질문한 놈이 잘못한 거야. 왜? 어떤 경우의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맞아요?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상대적으로 화산 쇠설물이 화산 기체가 나오는 비율에 비해 좀 많이 나온 경우와, 아니면 아까 전에 아예 폭발이 없는 경우면 화산 쇠설물이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냥 조용히 분출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됐나? 자, 두 번째. 화산은 지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현재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화산 발생 지역. 생각나는 동네 어디 있노? 또?
일본. 그죠? 맞습니까? 네. 크게 두 군데요. 몇 군데? 두 군데인데, 첫 번째.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던 곳입니다. 환태평양 지역입니다. 어디? 환태평양 지역. 전 세계 화산의 8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이고요. 됐어?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역시 나왔던 곳. 대서양 중앙 지역. 됐나? 됐어요? 이렇게 크게 두 지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산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화산이 터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이유가 있어. 화산이 많이 터지긴 터지는데 인간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화산이 전부 제일 깊은 바다에서 그냥 바다, 이게 수면이면 바다 밑에서 화산이 있어. 됐어? 그러니까 백날 터져봐야 뭐? 바로 나오자마자 누구야? 물이잖아.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또 수온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돌덩어리로 변해가 밑에 쌓이고 있는 중. 됐어?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보통 평균 깊이가 한 3, 4km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압을 뚫고 올라올 정도는 안 된다는 거야. 됐나? 근데 환태평양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놈도 있어요.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일본도 환태평양에 속합니다. 어디에 속한다고? 즉 태평양을 둘러싸가지고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지진대 보시면 요거 두 개가 포함되어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지진은 화산이 있으면 반드시 지진도 있습니다. 알겠니? 네. 주의할 점. 지진이 있으면 반드시 화산이 있나? 그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화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화산이 있는 곳이면은 지진이 있어요. 맞아, 틀려. 그건 맞는데 지진이 있으면 화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변동대. 뭐라고요? 변동대. 이건 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요. 과학자들이 지진과 화산이 진행 중인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더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파악해봤더니 이 말이겠죠. 각각의 위치가 연결되어 긴 띠 모양을 이루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변동, 대자가 띠대자입니다. 됐나?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각 변동의 한 90% 이상은 지금 이 변동대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됐어? 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인식을 조금만 좀 하시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제가 지금 표현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봐. 일단 보고 하세요. 자, 이거를 태평양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얘를 태평양이라고 하겠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대륙이 첫 번째 유라시아가 있어요. 유라시아가 뭔데? 유럽아시아. 됐어. 유럽아시아는 한 대륙이 있죠. 됐나? 그 다음에 이쪽에 북미, 여기에 남미. 됐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카. 됐나? 남쪽에 남극, 여기에 오세아니아, 뭐 이딴 식으로 되는 거야.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 주의할 점.
유라시아에 여기에 탁 붙어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크진 않은데 제가 과도하게 좀 강조를 한 겁니다. 됐나? 요게 바로 인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게 전부 다 태평양으로 봐야 되는데 요 사이에 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인도양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 아프리카하고 인도 사이에 갇혀 있는 바다. 됐어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 쭉 날아가면 또 누가 나오노? 그림 좀 잘못 그린다. 이게 아프리카가 다시 나오죠. 유라시아 이래 나오고. 맞나? 이해되나? 그랬을 때 요 바다가 뭡니까? 요 바다가. 요 바다. 요 바다가 바로 대서양 되겠습니다. 됐니? 요 가장자리에 쪽발이. 죄송합니다. 평생식 감독이 그대로 죄송합니다. 일본. 됐죠? 일본 좀 까도 돼, 사실. 알았어? 저는 뭐 누구를 남을 이래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런 건 잘 없는데요. 네. 일본은 좀 한번 까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그 교환학생으로 일본 그 학생들하고 좀 만났었는데 진짜 착합니다. 또 아련한 예초이 좀 떠오르네요. 그죠? 괜찮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정치하는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올바르게 된 국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건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잘못한 게 있어요. 좀 심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일본 졸라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일본, 저보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일본 그래 싫다 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졸라 좋아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 만들긴 졸라 잘 만들어요. 그렇죠? 특히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감독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만화 만들. 어떤 만화? 이우치 토토로, 그 다음에 센가치로, 그죠? 월령공주 이런 것들, 모노노케 히메, 그죠? 일본 문화가 괜찮은 것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 개개인 만나면 어때?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대표해서 정치인들이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죠? 자기들의 정체성이 우리를 부정해야 꼭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걸 보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일지 모르겠지만 한 대 때리고 싶죠. 요즘 때리는 놈이 잘못 좀 이래 손해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발 때리고 싶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는 강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지진대 뭐라고? 지진대가 어디 있다 하더노? 첫 번째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다 했죠. 지진대 전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됐어. 이 지역에 지금 지진이 집중되어 있음 이 말이야. 됐나? 그 다음 또 어디? 대서양 중앙이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가 어디지? 알프스 히말라야죠. 여기가 히말라야고요. 됐니? 알프스는 여기야. 됐어? 요게 살짝 연결됩니다. 됐니? 됐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게 뭐다? 지진대. 됐나? 빨간색. 화산대 그리겠습니다. 뭐라고? 화산대 어디 있지? 첫 번째 환태평양 화산대 있어요. 됐나? 주의할 점. 요 가운데 하와이 있죠?
하와이는 대가 아닙니다. 변동대가 아니고 그건 약간 좀 변종. 알겠어?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은 맞는데 일반적인 이 변동대 이론으로는 지금 접근할 수 없는 놈. 됐어?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어디라고? 대서양에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화산이 대긴 대인데 얘들처럼 대규모가 아닌 좀 소규모로 일어나는 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어디?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됐나? 저거는 앞으로 졸라 커질 놈입니다. 됐니? 됐어요? 돼, 안 돼? 됐어? 그럼 잘 봐. 변동대는 무엇과 무엇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다. 뭐라고? 지진대와 화산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지진대와 화산대를 봤더니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바다 근처. 바다에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뭐라고? 거의 일치한다. 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평가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내용을 좀 다시 보라고 해놨을 겁니다. 맞아요? 그 내용 보시고 수행평가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영진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물론 그거 하나만 묻는 건 아니야.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뭐 진도를 나가는 것도 너무 답주고 하는 거고 별로 안 좋죠? 네. 뒤쪽에 128쪽부터는 판구조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자, 판구조론에 대한 거는 시잘데기 없이 다른 거 막 비비보고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인터넷에 보면요 교과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네, 교과서 파일 위주로 찾아가지고 대표적으로 뭘로 찾으면 좋으냐면 지구과학 1이라고 치면 됩니다. 됐나?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면은 2009 개정 뭐라고요? 2009 개정 당연히 제가 그걸로 강의를 다 해놨고요. 알겠습니까? 혹은 지금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친한 선배 있으면 지구학원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거 하나 빌리달라 해가지고 삥땅 치십시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삥땅은 안 되고 돌려줘야 되죠. 잠깐 빌려가지고 그 화산 지진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구조론과 뭐와? 판구조론과 연결을 시켜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힌트를 좀 드려놨으니까 가이드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규 시간에 이제 모둠 활동하면서 어느 만큼 성취해내느냐가 이 수행평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이게 모둠 활동 수행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모둠 활동을 위해서 지난 시간 촬영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촬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지진과 화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변동대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제가 위치는 지금 대략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게 뭐 실제 세계지도 한번 펴놔 보고 실제로 다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이제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제가 6월달에 이거를 수행평가를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3월달부터 해서 쭉 염세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과학과 업무 자체가 1년치 일이 4, 5월달에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래요. 쭉 미친 듯이 일하고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아파서 골골댑니다. 온 힘을 다했죠. 왜냐하면 이거야 4, 5월달 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6월달 되면 나도 수행평가 해야 되죠. 수행평가 쭉 진행하다 보면 뭐 기말고사 치죠. 또 문제 내고 확인하고 시험 기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험 딱 끝나면 모든 게 이제 늘어져도 되지만 저는
일일이 채점도 이제 서술형이 다 했기 때문에 채점해야 되죠. 수행평가 채점에서 점수 올려야 되죠. 왜? 방학 때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한테 성적표를 내주려면 학교에서 이제 좁니다. 미친 듯이. 그럼 그거 채점하고 또 확인하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사인해야 되는 사태가 또 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긴장의 끈을 1학기 때는 거의 안 나요. 긴장 상태로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방학 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그렇죠. 제가 더위를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퍼지죠. 2학기 됐을 때쯤부터 해서 슬슬 아파옵니다. 예. 그게 아파도 보통 운동을 제가 하루에 한 3, 4시간 하니까 버티는데 데미지가 와요. 어디로 오느냐면 작년부터 이 허리에 데미지가 와가지고.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한 8월 후반부터 아팠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저녁에 가서 운동하면은 좀 낫고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6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좀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좀 확 나간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게 잘못이니까. 그 너 팔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